이번 시간에는 9번 인가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가죠? 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인가는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좋죠. 뭐 간단한 다른 행정행위 유형 중에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뭐 형성적 행위고 보충행위이고, 그러니까 기본행위에 대한 부정성이 있죠. 기본행위가 효력이 소멸하면 인가도 소멸하겠죠. 그 다음에 허가하고 비교가 좀 있죠. 인가의 개념적인가 어떻게 돼요? 법률 행위를 완성시켜주는 행위죠. 그 법률 행위가 공법 행위도 있고 사법 행위도 있죠. 즉 기본 행위가 공법 행위일 수도 있고 사법 행위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수정 인가의 문제, 그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인가의 그 재량 행위성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주로 문제가 되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자, 설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 공인수요 매립의 공동명의사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 약정 인가받지 아니하면 법률상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맞는 판례죠. 근데 기본적으로 좀 1번 지문을 출제하신 분은 반성을 좀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면 법률이 바뀌었잖아요. 91년도 판례잖아요. 지금 이 판례인데 91년도 6월 25일 판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가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 내재적 한계, 보충성의 원칙, 효력 완성의 행위로서의 형성적 행위, 뭐 이런 걸 묻는다면 다른 걸 물어도 되는데 꼭 판례를 찾다 보니까 91년도 판례네요. 당시 법률을 보시죠. 91년도 판례는 이전할 수 있다고 보고 면허관청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법률은 어떻게 돼요? 그죠?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강학상 인가의 속성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니까 그죠? 좀 출제 오류거나 출제자가 좀 주의를 더 기울였어야 되는 문제로 보여지네요. 2번 보도록 하시죠. 재단법인 인원 취임 인가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중후관청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신청에 대해서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가 이런 거죠. 귀속행위냐 재량행위냐 문제예요. 이게 이제 기본 행위가 사법행위죠. 민법상의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인간은 재량행위성을 갖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런 거잖아요. 법률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라는 의미는 뭘 의미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법성의 행위가 공익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하고 있느냐 아니느냐 이걸 이제 국가가 심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감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본적으로 무슨 속성을 갖고 있겠어요? 재량행위성을 갖고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뭘 하겠습니까? 국가가 그걸 살펴보고 그걸 거부할 수 있거나 그죠? 불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가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슨 속성을 갖고 있겠어요? 재량행위 속성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를 하나 적어놨어요. 재량행위 양인지 판단 반드시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주관식을 준비하든 객관식을 준비하든 이 문구는 외우셔야 돼.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 그게 여러분의 수험 생활에 도움이 돼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건 반드시 가장 중요한 판례 문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유한 것이고 인가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안 할 사항은 행정청의 권한사항이죠. 그래서 인가한 대로 해줘야 할 기속은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기와 관련해서 수정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수정인가는 보통 교수님 책이 어떻게 되겠어요?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을 때 수정인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체적으로 부정하는 견해가 많죠. 3번 보시죠. 인가가 없어. 아주 유명한 판례죠. 유명한 판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판례. 행정법을 좀 공부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행위. 즉 기본 행위하고 인가 행위의 관계죠. 행정소송법적으로는 소의 이익에서 다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가의 하자를 이유로 기본행위 하자를 다투는 건 변론으로 하고, 그죠? 기본행위를 무효를 내서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 확인을 소홀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인가처분은 인가 자체의 하자를 가지고 따져야 돼요. 그죠? 아주 유명한 판례니까 기억하세요. 행정소송 할 때도 이게 소이익 파트에서 꼭 나와요. 기본적인 소이익이 아니라 행정행위 유형별로 중요한 소이익이죠. 그죠? 4번 보시죠.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는 형성적 이유로서 인가에 해당하므로 허가 조건에서 부과 허용되지 아니한다. 말씀드렸죠. 인가의 법적 성질이 형성행위고 재량행위 기속행위 보셨죠? 재량행위성을 주로 갖는다고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케이스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재량인지 기속행위인지 판단은 위로 올라가서 판단한다. 그죠? 말씀드리고 그래서 애우라는 거예요. 꼭 나와요. 꼭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말씀드렸죠. 몇 개 애워야 한 5개 반드시 판례 문구를 그대로 써야 한다는 경우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재량행위에 그러면 부과를 붙일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죠? 이렇게 판례 전문대로 외워도 되고 판례 문구대로 외워도 되고 인간은 특별한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재량행위성을 갖는다? 그럼 재량행위에 부과를 붙일 수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허용한다. 그죠?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문제되지 않고 부관의 부과 여부는 행정의 성질이나 속성 기타 법률의 규정으로 판단한다 이래도 되는데 수험이니까 판례 중심이니까 쉽게 보려 그러면 빠바박 정리하면 되죠. 인간은 형상적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나 그게 재량행위성을 갖고 있고 그럼 재량행위에 부관을 붙이냐 못 붙이냐 기본적으로 붙일 수 있다. 법률이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쉽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